자, 오늘도 건강해지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박민우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민우입니다. 자, 오늘 에브리바디 나이스 바디에서 나눌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그 다이어트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네. 많이들 하시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네. 연령별로 해야 되는 다이어트 방법이 좀 다른지, 네, 아니면 똑같이 다 가야 되는지. 그럼 뭐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네. 상관없듯이 우리가 네. 뭐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네. 연령별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다라는 거. 네네. 만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네. 자, 다이어트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연령별로 다이어트 방법이 다 다른 건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먼저 하시죠. 네. 당연히 연령별 다이어트 방법은 다르고요. 예. 그 지켜야 될 수칙이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운동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연령별로 다이어트 방법은 다르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청소년기 때 일단 청소년들 어떤 네.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일단 좀 청소년들도 예. 미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뭐 어린 친구들도 화장도 하고 네. 날씬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급격한 체중 감소나 영양소의 불균형은 성장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야 되고요. 네. 성인이 됐을 때 그때 했던 급격한 다이어트 때문에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성장이 중요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는 키도 커야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불균형이 분명히 오겠네요. 네네.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네. 마른 것보다 비만이 훨씬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마른 네.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마른 게 낫다. 네네. 그러니까 키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는 거라서 예. 먹는 게 크게 좌우하지 못해요. 음. 그러니까 안 먹으면 성장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네. 더 먹는다고 성장을 더 늘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성조숙증이나 너무 이제 소화비만이나 어렸을 때 좀 비만 세포가 많이 자라 있으면 네. 그런 좀 추가적인 질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많아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95% 정도 태어나면서 결정되거든요. 키는. 네. 그래서 이게 아, 키가 태어나면서 결정이 돼요? 네네 키는. 아, 저도 그럼 이 키가 태어나면서 결정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쌍둥이인데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예. 따로따로 입양이 보내진 부모가 없어서 네. 입양이 보내진 경우에 뭐 한 40년 후에 함나의 예를 들자면 4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체중이 한 명은 좀 비만이고 한 명 굉장히 마른 한 40kg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상 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쌍둥이처럼 키는 정해지는 거지 많이 먹는다고 더 엄청 커지거나 그냥 엄청 적게 먹으면 그래요? 키가 안 자랄 수 있게 되겠죠. 발육 때문에. 근데 키는 어느 정도 약간 그 부모를 닮은 네네. 나는 것도 있는데 네. 우리 그 삼촌네 저희 그 사촌 동생들은 두 분 다 키가 작으신데 얘들은 네. 키가 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예. 무조건 그 전 세대나 전전 세대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영향을 미치긴 네네. 하지만 네. 아주 뭐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청소년기 때는 잘 먹으면서 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운동해주고 다이어트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성장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성인들로 한번 넘어갈 텐데 이제 성인들 다이어트 참 많이 합니다. 네. 실패도 많이 하고요. 성인들한테는 어떤 다이어트가 좀 필요할까요? 우선 청소년기 때 예.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기 때문에 뭐 청소년기 대비해서 신진대사율이 네. 30세는 청소년기 대비 15% 감소하고 40세는 25%, 네. 50세는 40% 정도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청소년기 때 먹던 습관 그대로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더 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약간 관념 같은 게 있어요. 네. 보양식도 많이 드셔야 되고 네, 몸을 더 챙겨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 네. 뭐 한국 사람 밥심이다 이게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식사량은 줄이셔야 돼요. 칼로리도 줄이셔야 되고. 기초 대사량 자체가 네네.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나이살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나이살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먹는 양이 일정하다면 나이가 먹을수록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어서 네. 매일매일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 그 먹는 양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성인들은 청소년기랑 다른 식습관 중에 하나가 음주를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술을 청소년들은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음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음주에 관련된 팁이
음주를 하신다면 반주 정도 뭐 한두 잔 먹는 거 아니면 네. 음주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3주간은 평소에 음식 섭취량이 70%까지로 줄여야 돼요. 된다. 70%를 줄이는 게 아니라 70% 수준으로 평소에 줄여야 드시는 된다. 거예요. 그래야지 그 술을 먹었던 술살이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살이 지방이 되지 않는데 술을 먹으면 뭐 보통 2차까지 가면 그냥 안주 좀 괜찮은 거 드시면 한 3, 4천 칼로리도 그냥 드시거든요. 하루에 먹을 양을 그 자리에서 다 드실 수 다 있기 먹으니까. 때문에 네,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저도 빠졌던 살이 요 근래 좀 먹었더니 네, 네.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이제 생활하시고 야외 네. 활동을 한 2, 3, 4월은 잘 못 하셨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살이 찌셨어요. 네. 자, 중년, 노년기는 이제 다이어트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중년 분들도 이게 살이 너무 올라오고 뭐 지방이라든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그런 위험성, 성인병의 위험성이 좀 있겼기 때문에 네, 네. 중년과 노년기 다이어트 어떨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조금 더 위험하긴 해요. 네. 근데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위험하긴 한데 네. 하나의 좀 잘못된 식습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신하신다고 좀 단백질이 높은 음식들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인데 네. 보신에 관련된 음식들이 다 대부분 지방도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과잉 섭취가 문제죠. 적당히 드시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네. 과잉 섭취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 심근경색과 고혈압, 네. 당뇨 이런 질환을 좀 유발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하고 중년기 때는 과체중으로 인한 호르몬 기복이 있어요. 네. 과체중이 되면 호르몬이 기복이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음식을 줄이고 근육을 꼭 많이 써주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고 네. 근육을 많이 써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근육이라는 게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니까 이거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뭐 그런 그 상호작용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적응기는 필요한데요. 네. 실제적으로 음식이 안 들어왔을 때 몸을 쓰면 우리 몸은 약간 혼란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거짓말을 해요, 몸이. 아, 나 힘드니까 그만 좀 운동해. 맞아요. 먹을 거나 더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당도 떨어지기 안 실제로 먹으니까 움직이기가 네. 싫어지죠.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 거짓된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통 그런 항상성이 깨트리려면 2주 정도를 참고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 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손 떨리고 이런 것도 약간 속임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넘겨줘야 되고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좀 겪잖아요. 네.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때문에 골밀도나 근육량이 굉장히 감소해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좀 겨울에 빙판 같은 데서 살짝 넘어졌는데 엉덩이뼈, 골반뼈 같은 게 발목 염좌도 많이 네네. 오고요. 뭐 이렇게 골절도 많이 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엉덩이 주변에는 대퇴골 신경이라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네. 그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목숨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골반이 뼈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데는 이미 더 큰 문제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을 어차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요.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칼슘은 골밀도를 늘려주기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의 압박으로 인해서 뼈가 위기를 느껴서 자체적으로 골밀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칼슘을 전혀 먹지 않아도 골밀도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는 그 순간까지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병행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연령별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박민우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브리바디 나이스 바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